안녕하십니까. 금방 소개받은 블루연더의 신호섭 대표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앞에 두 가지 세션에서 했던 내용이 주로 물류 쪽인 것에 비해서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전반적인 일반적인 SCM이 향후에 요새 AI나 머신러닝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 이런 기술들이 도입이 됐을 경우에 SCM의 미래 비전의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블루연더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제가 이 회사를 두 번째 다니고 있는데 다 합쳐서 한 3년 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원래 시작할 때는 다른 이름이었는데 이 블루연더라는 회사 이름으로 개명한 지가 한 4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얘기를 들으면 되게 생소한, 익숙하지 않은 영어 단어여서 이게 뭔가 뭐 이런 얘기를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 말을 좀 설명을 하자면 지금 슬라이드에 보고 계신 것처럼 푸른 하늘이 보고 계실 겁니다. 그 회사를 장명할 때는 맨 처음에 어떤 이름을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제 바닷가에서 이렇게 막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 들어온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블루, 보고 있는 저기 바닷가에서 저 넓은데 멀리 파란 하늘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 파란 하늘이 보이고, 그리고 그 파란 하늘 너머에 갖고 새로운 뭔가 더 좋은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무엇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타이밍인데, 이 연더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그러면, 셰익스피어 시절에 보면 비욘드, 파란 지평선, 수평선 그 너머에 있는 어떤 무언가, 그런 의미로 블루연더라는 의미가 이렇게 합쳐져 있어서 저희가 이걸 선택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SCM을 이미 한 30-40년간 많은 기업들이 해왔지만 그 기업들에게 새로운 어떤 비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넥스트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고 싶다라고 해서 이름을 블루연더라고 이렇게 정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 블루연더를 많이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어서 간단하게 회사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블루연더의 히스토리는 아마 SCM의 히스토리와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도 뭐 거의 과장된 얘기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5년 전쯤에 그 미국에서 1987년이죠. 유통 쪽의 사업을 위주로 해갖고 JDA라는 회사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 JDA라는 회사가 초기에 비즈니스를 하게 되다가 이제 비즈니스가 계속 커가면서 주로 유통 쪽의 사업을 많이 하게 됐죠. 유통 쪽이라고 하면 백화점이라든가 지금 우리의 이마트, 롯데마트 같은 하이퍼마트 뭐 이런 쪽에서 진열 관리라든가 매출 관리라든가 매장 관리 이런 쪽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서 공급을 하다가, 이 유통이나 이 공급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사실은 유통에서부터 고객, 그다음에 이 서플라이들 다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루연더의 JD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비즈니스를 확장해 나가는데, 유통 쪽 이외에 이제 매대에 전시되어 있는 물건, 매대에 그 여러 가지 제품들이 제조사들로부터, 매니팩처로부터 공급이 되는데, 그 회사들에 특화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들과 같이 이렇게 통합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메뉴지스틱스라고 하는 회사를 통합을 하게 됩니다. 메뉴지스틱스라고 하는 회사는 주로 그 F&B 식음료 쪽의 제품들이거나 아니면 퍼스널 헬스케어, 뭐 샴푸라든가 이렇게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제품들 위주로, 실제로 이렇게 롯데마트나 하이퍼마트 이런 그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진열장에 전시되어 있는 제품들 위주로 만들고 있는 제조사들의 SCM을 담당했던 고객들입니다. 그래서 2006년에 JDA가 메뉴지스틱스를 통합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제조와 유통을 통합한 회사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2000년 초에
제조 쪽에 있어서는 메뉴지스틱스라고 하고 그다음에 i2라고 기억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조 쪽에서 두 회사가 이렇게 굉장히 큰 양대 산맥으로 시장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JDA 입장에서 JDA와 메뉴지스틱스를 병합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새로운 JDA 입장에서는 그럼 이제 i2가 새로 제조 영역에서 여전히 강자니까 굉장히 많은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1년 정도 지나고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글로벌리 메뉴지스틱스와 i2가 실제로 경쟁하게 되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라고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메뉴지스틱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음료라든가 뭐 퍼스널 케어 이런 종류의 제품을 위주로 하는 회사들이 SCM을 지원하는 반면에 i2는 하이텍 제품들이라든가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이렇게 제조 쪽에서 산업군이 다른 고객군을 지원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회사를 성장해 나가게 되는 입장에서 보면 2010년에 메뉴와 i2, JDA를 다 통합을 했습니다. 주로 했던 영역은 플래닝 영역으로 통합을 하게 됐고 그때 당시에 i2는 TMS, 트랜스포테이션 영역에서 세계에서 리더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 영역과 이제 실행 영역의 트랜스포테이션 영역을 같이 포함한 회사로 확장을 해 나가면서 이제 고객들의 입장에서 보면 계획과 실행이 연계되어 있는 새로운 영역의 SCM을 더 공급을 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을 느끼고 레드푸엘이라고 하고 하는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글로벌리 마켓시어 1, 2위를 하고 있던 WMS 전문 회사를 같이 합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2년경에 전체적으로 이제 계획 영역과 실행 영역이 통합된 회사를 만들게 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JDA라는 이름으로 전체 솔루션을 이제 제조 쪽, 유통 쪽, 그다음에 물류에서 보면 WMS, TMS 전체 솔루션을 망라해서 고객들을 지원하는 솔루션을 라인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오다가 2015년 정도, 2015, 2016년에 그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죠.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이제 제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AI 머신러닝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화두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저희가 AI 머신러닝을 그러면 SCM 입장에서 어떻게 도입을 해갖고 미래의 방향성을 가져갈 것인가 이렇게 봤더니 실제로 AI 머신러닝을 실제적으로 고객사에 지원을 해갖고 SCM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독일에 있던 한 벤처가 그 유럽 중에서 굉장히 큰 회사들의 유통 쪽에서 좋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같이 합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회사 이름을 원래는 JDA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블루연드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갖고 아까 말씀드린 전체 솔루션 영역에다가 AI 머신러닝을 포함해 갖고 이제 솔루션을 공급하게 되었고 최근에 작년에 저희가 그 파나소닉이 홀딩 회사가 되면서 저희 블루연더가 그 계열사로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전히 회사 본사는 미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제조 쪽에서 파나소닉에서 그 여러 가지 그 제조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혁신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같이 감안해 갖고 시장에서 SCM의 여러 가지 다양한 영역의 솔루션을 제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SCM 소프트 회사로 독자적으로 보면 ERP 회사들이 SCM 관련된 솔루션들을 별도로 제공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소프트웨어 자체로 보면 1빌리언이 조금 넘는 매출을 글로벌리 하고 있고요. 매출 실적으로 올리고 있고 한 3천여 개 정도의 고객사를 가지고 지난 한 45년 이상 글로벌 서비스를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현실에서 서플라이 체인에 어떠한 챌린지들이 있고 그럼 이런 챌린지들을 해결하기 지원하기 위해 갖고 그러면 AI 머신러닝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질 텐데 뭐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AI 머신러닝의 역할이나 블루연드 솔루션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 갖고 어떠한 노력들을
경주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서플라이 체인이 여러 가지 이슈들에 직면을 하고 있는데 그 팬데믹 이전에 그 서플라이 체인의 공통적인 방향성은 무엇이었냐면 전체적으로 글로벌화되면서 효율을 최대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 서플라이 체인의 방향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줄이기 위해 갖고 각자 자기 지역에서 영내에서 생산하던 것들이 가능하면 뭐 자재 비용이라든가 물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비용이 최적화된 관점에서 어떻게 물건을 소싱할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 왔는데 팬데믹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런 개념들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져 가는 계기가 되었고 이게 서플라이 체인의 새로운 어떤 챌린지로 이렇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게 작년 3월에 여기 물류 쪽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잘 알다시피 수에즈 운하에서 에버 기븐호가 좌초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6일 정도 좌초를 하고 머물러 있게 됨으로 인해 갖고 추정되는 손실이 뭐 하루에 10조씩의 어떤 손실이 사실은 발생을 했고 그 이후에 또 이 전체적인 비용을 다 전체적인 임팩트를 회복하는데 한 6개월 정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측하지 않는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됐을 경우에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이피션시만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뭔가 굉장히 문제점이나 리스크가 많다라고 하는 게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어떤 SCM의 한 꼭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비근한 예로 아래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미국이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반도체에서 어떤 리더 포지션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폴리티컬한 측면에서 어떤 정책들을 막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표가 된 걸 보면 커머디티 비즈니스, 디램이라든가 낸드 같은 커머디티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 디램은 제가 기억하기에 뭐 14나노 이하의 기술이라든가 낸드 같은 경우는 128단을 쌓아야 되는데 그거 이상으로 쌓을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뭐 TSMC 같은 경우는 에이직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에이직을 만드는데 16나노 이하로 만들 수 있는 장비들을 중국에 수출을 하지 못하게 된다. 뭐 이렇게 지금 규제를 하고 있죠. 뭐 그렇게 됐더니 최근에 중국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그렇다고 하면 중국에서 수출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희토류에 대해 갖고 그러면 제약을 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희토류에 제약을 걸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배터리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포인트는 예전에는 효율 위주로 SCM의 운영을 해왔고 그게 글로벌리 굉장히 커져가는 양상을 가져왔는데 최근에 이르러서의 이슈는 뭐냐면 이제 안정적인 SCM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수에즈 운하의 사태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반도체의 어떤 레귤레이션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문제로 인해 갖고 비용이 조금 더 발생하게 되더라도 내가 안정적으로 공급망을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가 뭐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의미에 받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전히 공급망은 글로벌화되어 있습니다. 글로벌로 운영하는 데에다가 이런 안정성까지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계획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복잡도가 점점 커지는 하나의 양상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에서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보이는데 여기서 보이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은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왼쪽에서 보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프레셔 인덱스인데 이거는 항공운임이나 그다음에 해상운임의 어떤 비용을 합산해서 만드는 지수들이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뭐 SCFI, 샹하이 컨테이너라이즈드 프레이트 인덱스 이런 것들, 발티케이 인덱스 같은 경우에 뭐 해상 컨테이너의 비용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이
지난 2년간 팬데믹의 기간을 거치면서 굉장히 상승했던 부분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의 하단의 왼쪽은 식음료와 관련된 비용들도 같이 이렇게 증가를 했고, 오른쪽에 보면 그 컨스트럭션 머티리얼, 그 건설과 뭐 이런 데 들어가게 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앞장과 뒷장의 얘기를 같이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글로벌화되면서 비용에 대한 문제는 커졌는데 레귤레이션으로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돈을 풀어놨는데 그걸로 인해 갖고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비용적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비용적인 문제가 생기다가 보니까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그 오늘도 그 한국은행에서 그 이자율을 올렸는데 물건에 대한 비용은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 실제로 쓰게 되는 그 스pen딩은 많지 않을 거라는 예상입니다. 그게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손익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글로벌의 이슈, 레귤레이션의 이슈, 그다음에 비용의 이슈를 같이 감안해야 되는 부분들이 향후에 SCM에서 굉장히 큰 챌린지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런 복잡성이나 레귤레이션이나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복잡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AI나 머신러닝 같은 경우가 그럼 향후에 우리가 SCM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갖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 SCM의 영역에 이때까지 발전해온 단계를 보면 저희가 그 내부적으로 정리한 내용인데, 이런 부분은 크게 맨 왼쪽 같은 경우에 비저빌리티, 백워드 비저빌리티라고 하는데, ERP에서 예전에 트랜잭션으로 발생한 데이터를 가지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냥 해석하는 단계가 초창기 SCM을 하기 직전에 그 회사들이 기업들을 공급망의 측면에서 운영해왔던 부분이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플래닝을 도입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ERP 내에서 플래닝이 부족하게 되니까 프리딕티브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있는 시스템 위에 예를 들어서 6개월치나 3개월이나 6개월치의 포캐스트를 가지고 운영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게 프리딕티브 어널리시스인데, 뭐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런 비저빌리티나 프리딕티브 어널리시스 한 2단계쯤에 지금 머물러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프리스크립티브 서플라이 체인하고 셀프 러닝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조금 더 단계로 나가고, 그 프리스크립티브라는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내가 누군가 나에게 이런 식으로의 문제 해결 방법을 고민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6개월치 정도 계획을 돌렸는데 목표가 되는 서비스율이 한 95% 정도 되는데 봤더니 90%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긴 이유가 뭐냐라고 쭉 뒤져보면 이게 재고의 이슈인지 아니면 자재의 이슈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공장의 캐패시티의 이슈인지 이런 걸 분석을 해갖고, 그럼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어떤 부분이 이 문제의 루트 코즈가 되는가,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부분에 선행적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을 프리스크립티브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제품화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 AI나 머신러닝의 인프런스, 추론 엔진 같은 거를 활용을 해갖고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갖고 뭔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뭐 그렇게까지 얘기해 줄 수 있는 기본 단계까지 왔고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저희가 꿈꾸고 있는 것이 셀프 러닝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합니다.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운행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이 서플라이 체인도 내가 속하에 있는 전체적인 밸류 체인이나 서플라이 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벤트를 인식하고 거기에 따라 갖고 선제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갖고 자율주행처럼 실제로 플래너라든가 의사결정자에게 이런 부분을 의사결정을 지원해서 운영하게 되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드림 문샷으로 이렇게 꿈꾸고 있는 셀프 러닝 서플라이 체인, 오토노머스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서플라이 체인이
가능하게 되려면 어떤 그 핵심적인 요소가 필요하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저희가 생각하는 요소는 자율주행차처럼 일단 센싱 앤 비지빌리티, 내가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역량, 그리고 데이터를 모아서 통합적으로 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로 가공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런 복잡한 환경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될 텐데 그런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아까 프리스크립티브라고 얘기를 하고도 뭐 오토노머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느냐. 그러면 굉장히 이제 글로벌화되고 복잡한 상황이 될 텐데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게 될 텐데 그럼 지금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 모든 걸 내가 다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 AI나 머신러닝의 러닝 같은 기법을 활용을 해갖고 뭔가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도입이 됐을 경우에 지속적으로 이 비즈니스는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신제품도 나오고 고객군도 확장을 하고 레귤레이션도 바뀌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걸 어떤 러닝의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그 AI 머신러닝 같은 게 학습을 통해서 뭔가 그 새로운 추론을 의사결정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뭐 이런 세 가지 요소들이 실제로 오토노머스 서플라이 체인으로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센싱 앤 비저빌리티입니다. 그 엔드 투 엔드로 여러 가지 서플라이 체인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에 있던 글로벌리 에어컨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이슈는 팬데믹 기간이 시작하면서 생겼는데 서플라이 쪽에 대한 비저빌리티가 부족했던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회사니까 뭐 예전에 안 했던 부분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티어 1 정도 레벨에서만 관리를 해왔는데 이 팬데믹 기간 중에 중국에서 아웃소싱을 하고 있었는데 춘절이 되게 되면서 이 전체가 이렇게 매스업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티어 1뿐만 아니고 사실은 이제 제대로 관리를 하게 되면 티어 2 레벨에서도 비저빌리티를 가지고 관리를 해야만 지금 같은 시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례였고요. 케이스 2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 있는 그 회사였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제조는 하지 않는데 그 중국에 있는 회사들로 다 아웃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요를 예측해서 자재를 구매해갖고 중국에 물건을 다 공급해 주기는 하는데 계략적인 리드 타임에 대한 그 개념만 있지 실제로 뭐냐면 일일이 다 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제조로 끝나고 난 뒤에 실제로 창고로 옮겨가고 또 3PL이 맡아서 이제 수배송을 하는데 전체적인 비저빌리티가 다 복합적으로 완성이 되지 않으니까 실제적으로 고객이 요청하는 날짜에 물건이 대주기는 하는데 그게 모든 일을 허겁지겁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전체적인 비저빌리티를 서로 다른 OEM이라든가 3PL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비저빌리티를 가져가는 관점에서 새롭게 비저빌리티를 정의하고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세 번째 케이스는 아주 유명한 글로벌 하이텍 컴퍼니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통상적으로 리드 타임이나 뭐 물류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비저빌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최근에 나온 저도 파악하게 된 건데 뭐냐면 실제로 이 한국에서 미국까지 가게 되는데 2주 정도면 배가 가고 그 이후에 고객한테 배송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항만에서 이렇게 컨제스천이 발생하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배가 막 쌓여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 완제품이 고객에게 배송이 되거나 할당이 돼야 되는데 그 항만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보니까 예인선이 사실은 그 항만에서 대기하고 있는 배를 잡는 시기가 정해져야만 정확하게 고객에게 얼마가 전달이 될 수 있다는 걸 파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리드 타임이나 뭐 이런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3PL의 정보라든가 항만의 터미널이라든가 뭐 이런
터미널에서 터그보트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통합해서 전체들을 봐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을 제가 파악을 하게 됐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에서 챌린지는 서로 다양한 시스템이 이기종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API 기반으로 데이터를 잘 취합해갖고 가공할 수 있는 플랫폼이 별도로 필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루미네이트 컨트롤 타워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비저빌리티를 제공하는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부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방문하셔서 루미네이트 컨트롤 타워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나 이거에 대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 비저빌리티를 가지게 되고 복잡한 네트워크를 가지게 되면 그 다음에 중요하게 되는 게 뭐냐면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올라오게 될 겁니다. 예전에 비해 갖고. 그럼 이 모든 이벤트들을 다 일일이 내가 평가하고 분석해갖고 이렇게 일을 진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을 자동화할 수가 있겠느냐. 예전에는 이벤트가 생기고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보기 위해 갖고 CU룸 옆에 상황실이라는 걸 만들고 예를 들어서 워룸 같은 걸 만들어 갖고 경우에 따라서 엑셀로 급하게 붙여갖고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갖고 의사결정을 하긴 했는데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그런 식으로 대응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다. 그러면 이런 정보를 자동으로 취합을 해갖고 자동적으로 시나리오를 생성하고 분석을 해갖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니즈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를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가 수요 예측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수요 예측 관련해갖고 통상적인 부분의 어려운 점은 뭐냐면 통계적인 모델을 만들어갖고 접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이 통계적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람이 가서 데이터를 클렌징하고 피팅하고 이 수요 예측 모델을 만들고 계속해서 튜닝을 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이게 독립 변수냐 종속 변수냐라고 이렇게 분석해갖고 분석하고 이걸 정의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저희가 블루연드라고 2018년에 인수한 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을 사이클릭 부스팅이라고 하는 AI 알고리즘을 활용을 해갖고 인과관계를 자동적으로 머신러닝의 기법을 이용하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별도의 노력이나 시간을 쓰지 않더라도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면 자동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을 해갖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실제로 위쪽 같은 경우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통계 모듈을 수학적 통계 모듈을 쓰는 경우에 대비해갖고 전체적으로 셋업을 한다거나 패러미터 튜닝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시간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한 75%가 소요가 되는데 그런 작업들을 많이 줄이고 이제 플래너나 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분석이라든가 평가하는 부분에 시간을 더 많이 쓰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공급 수요 쪽의 한 영역이 그죠. 공급 쪽에서도 비슷하게 저희가 글로벌리 파일럿을 한 두 가지 정도를 진행을 해갖고 전체적으로 예전에 있었던 계획 시스템과 재고의 현재 상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현재 리드 타임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계획만으로 분석하지 못했던 어떤 스타크아웃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AI를 통해서 머신러닝을 통해 갖고 플래너가 시간이 없어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바로바로 계획이 나올 당시에 그럼 이런 부분에 예상하지 못했던 스타크아웃 같은 게 있다고 선제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를 글로벌리 두 가지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때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이제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실시간으로 이제 엔드 투 엔드에 대해서 정보를 취합을 하고 이 정보에 따라 갖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자율적으로 만들어서 평가하고 의사결정자에게 내용을 제공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결과를 평가를 해서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계속해서 튜닝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수요와 관련된 부분에 갖고는 상당한 부분이 쓰고 계신 부분이 있고 공급 영역에 관련하고 파일럿을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스터 플래닝이나 회사에서 쓰고 있는 여러 가지 플래닝 시스템이
현실의 여러 가지 제약들을 반영하고 있는 어떤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 역할을 향후에 하게 될 것인데,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하게 되면 스스로 이렇게 이제 센싱을 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평가하고, 그리고 여러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스스로 여러 가지 스스로 이렇게 러닝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오토노머스 서플라이 체인이 저희 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SCM의 어떤 비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드 슬라이드인데,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해본 경험으로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걸 봤더니 역시 데이터가 중요하더라. 그 머신러닝이나 물론 AI 머신러닝 이전에 SCM에도 데이터가 너무 중요하다는 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머신러닝 같은 경우를 이제 활용하고 적용을 하려고 봤더니, 그리고 어떤 영역에서 그거를 머신러닝을 적용을 해야 머신러닝을 적용을 하기 위해 갖고, 그럼 어떠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내가 없는 데이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향후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전혀 새로운 이제 프로세스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프로세스가 나왔을 경우에 적절한 교육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여전히 SCM의 중요한 모토인 PDCA가 이제 사람이 하던 부분에서 머신러닝과 AI가 같이 결합된 형태의 PDCA가 향후 SCM의 오토노머스 서플라이 체인의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